저분이 아까 방금도 얘기했듯이 사실 학원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악기 설명할 때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이제 노력을 해서 100% 혼자 공부하면 100% 0부터 100%를 다 내 혼자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범위를 이만큼 공부해야지 합격할 수 있게 하느냐,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이만큼의 노력만 해도 합격할 수 있게 해주느냐, 둘 중 하나죠. 그래서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학원에서는 줄여주겠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방금 저기서도 얘기했듯이 족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보면 고등학생들 보면 기출족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뭐 기출문제 족보라고 들어보셨죠? 중고등학교 부모로 두신 분들은 대부분 아는데 족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 기출문제가 다시 반복되고 다시 반복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대학교 가도 다 시험 보면 선배들 똑같은 교수면 선배가 그 문제 또 그대로 문제 내잖아요, 교수가요. 그러니까 항상 뭐죠? 학교 가지고 그 교수님이 어떤 문제를 작년에 냈는지 이것 해가지고 우리 또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출 족보 같은 것을 이제 이분들이 아마 11월 달 안에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12월 안으로는 이제 자기네들이 공부했던 노트 있죠? 그 노트를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르치는 것하고 좀 다른 게 학생들은 자기가 고민해 하잖아요. 근데 고민한 게 다 똑같단 말이죠. 학생들 듣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네들이 노트로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보일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제 생각인데 교수들 유학집 보는 것보다 그거 보는 것이 훨씬 더 빠를 수 있죠. 아, 내가 고민했던 거 똑같구나.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뭐 다른 학원에서는 없지만 처음으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면 중요 과목들 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공부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에 안 나올 부분을 공부하는 부분에 아무 필요 없잖아요. 강의도 시험에 안 나올, 이거 보면 뭐 다른 경제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 소용도 바뀌고 뭐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뭐냐면 강의를 하긴 했는데 1년 동안 했는데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을 강의했다 이 말이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그냥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중요한데, 한번 공부를 해봤던 친구들이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이제 정리해가지고 문제집 봤던 거, 고민했던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잘 몰라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했던 거,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기출족보라고 해서 먼저 이제 중기사법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보면 제 생각이 아마 당장 보면 이게 뭐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3, 4월 정도 돼가지고 강의로 2번 정도 보고 그걸 듣죠? 보면은 아마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은 노력이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100%가 아니고 여러분이 한 50%만 해도 충분히 그 50%는 커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요. 전 시간에 했던 것을 다시 정리하면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시면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 1억 원의 사라고 청약을 하죠. 그러면 청약을 뭐라 한다? 청약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고 얘기한다? 의사표시. 청약과 승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이건 법률 사실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먼저 1억 원에 사라고 말을 먼저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해요.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다. 의사 표시자. 그것을 줄여서 표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말을 듣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죠. 자, 한번 볼까요? 얘가 먼저 여러분한테 질문하죠. 지금 강의하고 있죠? 나를 뭐라고 한다? 표의자. 듣고 있는 여러분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죠. 제가 여러분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하죠. 대답하면 여러분들 뭐라 한다? 표의자. 내가 그걸 보니까 뭐라 한다? 상대방이죠. 그러니까 표의자와 상대방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 한다? 항상 바뀔 수 있죠. 그런데 먼저 이제 얘기한 사람을 청약을 먼저 청약하니까 청약으로 보면은 먼저 말한 사람을 뭐라 한다? 표의자. 그걸 듣는 사람을 뭐라 한다? 상대방. 이렇게. 그런데요, 이 사람은 집을 팔죠. 집을 파니까 이 사람은 뭐라 한다? 매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매수인이다. 이렇게. 이러면요, 가끔 하다 보면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구별 못하는 분도 가끔 있어요. 알겠죠? 법을 모르면 집을 파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매도인. 집을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뭐가 된다? 일치가 이루어진다. 다른 말로 뭐가 이루어져? 합치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다?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계약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법률 요건이다. 이 법률 요건을 뭐라고 표현한다? 원인행위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원인에 의해서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결과. 이 결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뭐라고 한다? 효과다. 이렇게.
법률 효과를 다는 말로 뭐라고 얘기해? 효과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계약에 의해서요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는 것이고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생기죠.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 효과다 이렇게. 물론 여기 의무도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의무는 뭐죠? 의무는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여기는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한 권리 의무를 다른 말로 무슨 관계라고 한다? 권리 관계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관계다 이렇게요. 이러한 법률 관계하고 비교가 되는 것은 무슨 관계다? 인간 관계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와 의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채권법으로 가면 어떻게 얘기한다? 채권 채무라고 표현한다. 이해됐죠 지금? 그럼 여기서요 이렇게 법률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이것을 실체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체법. 참 어려운 말이죠 다. 이런 뭐죠? 너 실체가 뭐냐 이런 말 물어보죠. 그런 말하고 얘가 약간 다르죠. 그때 말하는 너 실체가 뭐냐? 너의 진짜 본 모습이 뭐냐? 이런 말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실체라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고 모르겠으면 거꾸로 가면 돼 항상. 실체는 뭐다? 법률 관계에서 나온 거죠. 다른 말로 무슨 거다? 권리 관계로 나오는 거죠.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요 앞으로 법이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래? 무조건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체법은 민법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법에서도 또 권리와 의무를 또 다룰 거 아니에요. 상법 같은 것도. 그럼 상법이나 이런 것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가 나오면 그것을 다루는 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법? 실체법.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관계를 무슨 관계? 법률 관계. 이런 봐봐. 이런 미용실 가죠. 머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죠? 머리를 해달라고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럼 미용실에서 미용사한테 돈을 주는 것은 의무죠. 머리를 내가 해달라는 스타일대로 해달라는 것은 뭐죠? 권리죠. 미용사는 돈을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머리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권리와 의무죠. 권리와 의무를 뭐라 한다? 권리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관계죠. 무슨 관계가 아니다? 인간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런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법? 실체법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해됐나요 지금? 이것을 들으면 법률 관계, 권리 의무 관계, 그 다음에 권리 의무 관계 이렇게 실체법. 이 실체법하고 비교되는 걸 무슨 법이라고 한다? 절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절차법은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 민법은 어디까지가 민법이냐? 여기까지만 민법이에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여기까지만 우리 민법이에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우리 민법 여기서 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등기는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여기까지만 민법인데 등기를 안 해줘. 의무가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줘야 돈을 안 줘. 그럼 돈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소송을 제기하는 거 이 다음부터는 무슨 법이라 한다?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절차법은 뭐냐 봐봐. 권리가 있으면 권리를 뭐를 해야 돼? 실현시켜야 되는 것이고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를 뭐를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를 이행하라고 강제적으로 해야 되겠죠. 의무의 이행을 뭐를 한다? 강제하는 것. 그것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절차법이다. 그걸 뭐다? 민사소송법. 그래서 여러분요 법을 내가 봐봐. 갑이라도 돈 빌려줬죠? 그럼 나는 돈을 받을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죠. 그런데 돈을 안 준단 말이죠. 그러면 돈 안 주면 돈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럼 나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여기까지만 민법. 여기까지만 민법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돈을 안 주죠. 그러면 돈을 내가 권리가 있는데 내 권리를 실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주잖아요. 그럼 내가 그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 법원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해야 되죠.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절차법, 민사소송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갑이 그러면 우리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죠. 그런데 갑이 우리한테 등기를 줬단 말이죠. 등기 서류를 줬다 해서 나한테 등기가 온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갑과 을하고 계약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를 실현시키려면 등기 소에 가서 등기를 해. 그냥 등기하면 되나요? 먼저 뭐를 해? 접수하고, 그 다음에 서류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서류 심사가 올바로 맞으면 등기관이 등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말한다. 내가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실현시켜 주는 거죠. 그것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보면 등기법이라고 하는 법을 본단 말이죠. 그것을 무슨 법이라고 그래? 절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민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래? 실체법이다. 왜? 민법은 어디까지가 민법이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까지만 민법이단 말이죠. 여러분 음식점에 갔어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어디까지가 민법이냐? 음식에 가서 짜장면 주세요. 그러면 짜장면 주고, 그 다음에 돈 주세요. 여기까지가 민법이에요. 계약이. 그 짜장면 나와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거기에 잘못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배탈이 났어요. 그것은 민법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에 발생하는데 돈을 안 줘요. 손해배상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달라고 어떻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무슨 법이 된다? 절차법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민법 어디까지만? 권리가 발생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문제까지만 민법이고, 그 이후의 문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러면 강제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것은 무슨 법이다? 민사소송법, 절차법.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그럼 봐봐. 여러분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매도인이죠. 매도인은요, 대금을 청구한다고 보면은 권리니까 채권자가 되고, 여기요, 등기를 해주면 의무니까 채무자가 되는 거죠. 여기는요, 매수인이요, 매수 상대방은요, 등기를 청구하니까 채권자죠. 권리죠. 여기는요, 대금을 줘야 되니까 의무니까 채무자가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을 채무자라고 해야 돼요? 채권자라고 해야 돼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법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게, 채무자 갑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누가 채권자고 누가 채무자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약속을 했어. 아무 말이 없이 채권자다 채무자다 아무 말이 없이 그러죠. 그러면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무엇을? 물건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물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줄 사람을 뭐라고 한다? 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고, 물건을 받을 사람을 뭐라고 한다? 채권자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 이 약속을 알아야 돼. 그런데 만약에 봐봐, 물건, 등기를 가지고 간다 이 말이죠. 등기를 청구하니까 권리니까 채권자,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으니까 뭐다? 채무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서요, 뭐를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냐? 우리가 아무 말이 없으면 채권자는 누굴 얘기해? 매수인. 채무자는 누굴 얘기해? 매도인을 얘기해.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나는 등기를 해주는데 돈을 안 줘. 그럼 돈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대금을 가지고 가면 앞에다 꼭 써야 돼. 매매 대금이 있어. 매매 대금. 꼭 그 말을 해야 돼. 매매 대금 그러면 뭐다? 이 사람은 돈을 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매수인을 뭐라고 얘기해? 채무자. 매도인은 대금을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매도인을 뭐라고 표현해? 채권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으면 매수인을 그냥 아무 말이 없다. 매수인을 채권자,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그래. 뭘 가지고 이런다? 뭘 가지고? 물건을 줘야 되니까 채무자, 물건을 받아야 되니까 권리자, 채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매수인을 채무자로 만들고 싶다 이 말이죠. 채무자로.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무슨 말을 써야 된다? 무슨 말을 써야 돼? 그때는 대금이란 말을 써야 돼. 대금 그러면 매수인은 돈을 줘야 되죠. 그러니까 채무자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말이 없다? 그럼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한다, 채무자라고 한다, 채권자라고 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용어 정리. 아주 많은 것들이 지금 용어가요 정리가 됐어요.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뭐를 보냐면 여기였어요. 여기 이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원인 행위에 뭐가 있냐? 법률 요건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느냐?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냐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말을 잘 봐봐. 법률의 규정하고 법률 행위하고 말이 비슷하죠? 말이 전혀 다른 말이에요. 앞으로 수도 없이 나와 이 말이. 법률의 규정을 줄여서 뭐라냐? 법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 알겠죠? 앞으로도 법정 그러면 법률 규정을 얘기해.
법률행위 전혀 말이다. 법률행위는 뭐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한 개이다, 두 개이다, 두 개 이상이다, 이렇게 한 개 있으면 이것을 단독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개 있으면 이것을 계약이라고 얘기해. 두 개 이상 있으면 이것을 합동행위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러분,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첫 시간에. 법률 요건이 이거 쭉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어떻게, 이걸 두 가지를 주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비교하고 있죠? 비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뭐다? 법률 행위. 하나는 뭐다? 법률의 규정. 두 개가 지금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는 뭐라고?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뭐? 법률의 규정.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다음 중에서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은 뭘 물어봐? 법률의 규정을 찾으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게 올해 일본 문제예요. 올해 일본 문제, 기출문제. 법률의 규정이 아닌 거 뭘 찾으라? 법률 행위를 찾아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해됐죠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주 별거 아닌데 어려운 문제란 말이죠. 알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모르면 아주 어려운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는 지금 의사표시라고 하는 말이 됐죠? 지금부터 의사표시를 잠깐 설명을 해요. 의사표시가 뭐지? 의사표시가? 의사표시가 뭐냐? 자, 여러분요, 올해 이제 사적자치라고 하는 말이 있어. 사적자치. 개인은 개인을 얘기해. 사적.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보면요, 우리 보면 어른들인데 어린아이들보다 더 어린아이 사람들이 있죠. 자기 자신의 일을 처리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처리해주죠. 이런 보면 우리나라 보면 뭐죠?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보면 30살이 다 넘어도 부모가 다 돈을 대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이 동양권에서는 조금 그러지만 서양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서양에서 성인이 되면 다 누가 알아서 해야 돼요?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다 모든 걸 다 누가 해주죠? 부모가 다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스스로 다룰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의사를 뭐란다? 결정을 해요. 누가요? 표의자가 의사를 결정을 해요. 그 결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뭐를 해요? 표시를 해요. 그럼 표시에 대해서 뭐란다? 책임을 지는 거. 되게 간단하죠. 봐봐요. 이런 표의자가 나요. 말을 하는 사람 표의자. 내가 의사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결정해서 밖으로 드러내요. 누구한테요? 상대방한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보면 사람을 기준으로 볼게요. 사람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요. 여기가 배꼽이에요. 배꼽을 뭐란다? 동기라고 얘기해요. 이런 보면 여기 학원에 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여러분요, 거기에 어떤 이유가 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할 일 없으니까 지금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 없어? 있죠. 내가 뭐 노후 대책을 한다, 당장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 뭐 남편이 곧 퇴직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없어? 있죠. 그걸 동기라고 하죠. 동기를 뭐라 한다? 이유라고 얘기해. 이유. 여기에 앉아 계신 이유, 그걸 뭐라 한다? 동기라고 하는 거. 그럼 배꼽 부분이에요. 그 이유만 있으면 뭐해? 내가 공부 한번 해볼까? 자격증 한번 따볼까? 뭘 해서 노후 대책을 해서 100번 생각하면 뭐해? 뭘 해야 돼요? 여기 마음속에 이게요, 여기 가슴이죠. 가슴. 이걸 뭐란다? 의사라고 그래. 의사를 결정하죠. 아, 그래, 결심했어. 우리 뭐 그런 말이죠. 결심했다. 그걸 말한다? 내 생각을 정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만 정하고 실제로 옮기는 사람보다는 옮기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여러분 주변에서요, 나 학원 다니는데, 그럼 뭐라고? 여러분 나중에 해봐요. 어디가? 나 학원 다녀. 학원 가. 그러면 나도 그거 하려고 몇 년 전부터 맘먹었는데, 그 사람은 몇 년 전부터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만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만.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의사만 결정하고 있는 거죠. 의사만. 결정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를 해야 돼요? 그것을 표시를 해야 돼요. 표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을 열기 전까지를 뭐란다? 의사라고 그래요. 입을 열죠. 입을 여는 걸 뭐라고 그래요? 표시라고 그래. 이걸 뭐란다? 의사. 이것을 합해서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봐요.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근데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냥 표시인데, 표시가 그냥 나오나요? 머릿속에 있는 의사의 결정,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주변에서 무슨 말을 듣죠? 너 왜 그렇게 말하니? 나 기분 나쁘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 나 별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별 생각 없다는 것은 뇌가 없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왜? 먼저 뭐를 해야 돼? 의사를 결정을 해. 결정한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해봤나요? 부부싸움 하면 딱 한 가지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올바르지 않는 거예요. 물론 내가 못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말이 아름답게 나와요. 이런 어린아이들 봐봐. 내 자식한테는 어떻게 돼요? 사랑스럽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얘가 식당에서 그렇게 뛰고 다니도 내 아이가 뛰어다니면 괜찮아요. 그런데요, 옆에 우리 아이가 뛰어다니면요, 꼴 보기 싫죠. 왜요? 걔는 내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벌써 타인에 대해서 배려심이 없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가 뛰어다니면 기분 나쁘죠. 찡그리고 인상 쓰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내 아이가 뛰어다니면요, 괜찮아요. 얘가요, 활동성이 좋아요. 말이 바뀐다고. 남의 아이가 뛰어다니면요, 얘가 버릇없어. 저 집에 부모가 누구야? 이렇게 된다고. 그것은 뭐냐? 내 마음의 생각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요,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무슨 말 하면 바로 그냥 여기서 욕 나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이런 남편들 보면 내가 무슨 말 하면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왜요? 그 남편은 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항상 나에 대해서 뭔가 불만이 있고 뭔가 나에 대해서 뭔가요? 잘못된 사고가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그냥 나도 모르게 입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톤으로 얘기하죠.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각이 편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학원에서 여러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 저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왜냐하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는 건지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나쁜 말을 하는 건지 하는 것은 0.5초 만에 나와요. 말하는 투라든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라든가 다 나온다고요. 그거 모른다. 말하는 거, 눈빛, 째려보는 거, 우병우인가? 뭐 있죠. 그 박근혜 할 때 뭐 우병우가 그 기자 째려본 눈 나오죠. 그 사람 뭐야? 벌써 속에 지금 모든 앙심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째려보는 거죠. 그것은 뭐냐? 그걸 표시해요.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잘못된 사고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말한다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뭔 얘기하거나 이렇게 할 때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스님성이 좋은 사람이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항상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한 것을 상대방한테 표시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표시만 보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금방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상대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하는 게 0.5초만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웬만하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 알겠죠? 그러니까 보면 먼저 의사를 결정을 해요. 결정한 것을 상대방한테 표시에 대해서 책임을 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요, 자기가 공중에서 공부하는 것을 꼭 이순신 장군도 아닌데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나의 공부를 만인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사람도 있어 없어? 있죠. 어디서 또 본걸 있어, 영화를. 알겠죠? 이순신 본걸 있어가지고 아무한테도 집안의 비밀이야. 집안의 비밀. 엄마가 공부하는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무슨 알겠죠? 그거 왜 그래? 그거 왜? 내가 지금 결정을 했어. 결정해서 공부하는데 표시가, 결과가 들어왔거든요. 결과에 대해서 뭘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지는 게 들어오니까 여러분 나중에 책 보면 뭐라고 되냐? 민법책에다가 있잖아요. 달력 종이로 감싸가지고 뭐라 나온다? 컴퓨터에 관한 뭐 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심리학 이렇게 또 하고 다닌다고. 왜? 적에게 나의 공부를 알리면 안 되니까. 왜? 내가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알리면 되죠. 그런데 그 자신감이 없으니까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겠죠? 저 집 엄마는 내가 되게 똑똑한지 알고 있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뭐다? 이 표시에 대한 책임을 못 지니까 별의별 이제 세상 벡터가 나오죠. 왜요? 학원 와야 되는데 어디가 그러면 나 풍물시장.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하고 풍물시장 돌아야 돼. 알겠죠? 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 또 짐 다 들어주고 아파트 갔다가 12시 20분 됐어. 학원 올라가니까 1시에 끝난대. 세법은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받고. 알겠죠? 왜? 내가 책임을 지려면 표시를 한 게 낫다. 무슨 말이겠죠? 누구한테 표시한다? 표시는 상대방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시를 뭐라 한다? 이것을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는 나죠, 나나. 이것을 뭐라 한다? 주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법이 아무것도 아닌데 구조, 법은 하나의 수학적인 공식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익숙하면 금방 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적 자치다. 표의자가,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해서 표시를 해. 의사를 결정해서 누구한테 표시해? 상대방한테 표시해. 상대방한테. 그 표시에 대해서 책임을 져. 그러니까 여러분요, 학원에서 딱 보면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표시. 알죠? 왜? 전혀 다양한 환경 속에 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의사를요, 서로가 서로의 표시에 대해서 인용하지, 수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이걸 사적 자치다. 그럼 봐봐. 그러면 이게 이제 의사표시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를 의사표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말을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마음속에 이미 결정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면 절대 안 된다? 별 생각 없이 얘기했다 이런 말 하면 절대 안 돼. 이미 결정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뭐란다? 똘끼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 것은 있어 없어? 그런 있을 수가 없는 거. 그건 내 사자성어로 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봐봐. 지금부터 이제 의사표시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됐죠? 지금 의사표시. 마음속에 결정해서 밖으로 드러내죠? 그 드러낸 것이 한 개이냐, 두 개이냐, 두 개 이상이냐 이렇게. 두 개 이상을 뭐라 한다? 합동이라고. 참 어렵죠 말이. 합동행위란 말이에요. 이걸 뭐냐? 사단법인. 사단법인하고 무슨 법이냐?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자 봐봐. 법인이란 말이 여러분 알죠?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우리와 같은 것을 자연이라고 하고 법에 의해서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을 법인이라고 해요. 그냥 회사. 회사를 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봐봐요. 옛날에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람이 사람을 해쳤어요. 그런데 산업혁명에 의해서 이제 회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회사가 많은 사람을 고용을 하면서 고용에 의해서 노동력 착취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살이 찌고 배가 부르는데 근로자는 가면 갈수록 쪼그라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뭐가 되냐? 이제는 한 개인이 개인한테 침해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의 회사가 망해버리면 거기에 속해 있는 많은 근로자들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있죠? 이종희가 지금 삼성생명 이종희가 삼성이에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과연 이종희를 언제까지 구속시킬 것인가? 일반인이 저 정도 했다. 그러면 걔는요 30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종희가 저렇게 했죠? 이종희는요 곧 나오겠죠? 왜요? 이종희 열받아가지고 삼성 문 닫아봐요. 물론 그러지는 못하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그래봐요. 그러면 삼성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 지금은 한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회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떡한다? 이제는 법인이 회사에 미치는 더 힘이 크기 때문에 법인도 마치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준단 말이죠. 그것을 법인이라고 하죠. 그 법인이 재산이 모여있는 단체, 재단법인이라고 해요. 돈. 재산이 이러면요. 갤러리 있죠. 갤러리 가면 뭐가 있어? 그림이 있죠. 나는 그 그림 보고요. 이거 그림 보고 이렇게 턱 대고 보고 있는 사람이 보면 눈을 뽑아보고 싶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왜요? 도대체 뭐가 좋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 가가지고요. 보면 피카소가요. 어디서 프랑스에서인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피카소는 바르셀로나 거기가 있어요. 그 집 그 생가가요. 1층, 2층 이렇게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피카소 그림 보면서 추상으로서 대가래. 너무 대가란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물건을 갖다가요 막 뿌려놓은 건데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가 좋다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림이 얼마죠? 100억, 200억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거 뭐예요? 지금 갤러리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림이 붙어 있죠? 단순한 그림이 아니고 뭐가 붙어 있어? 재산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갤러리랑 화랑을 뭐라고 한다? 재산이 모여 있다. 재단 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나라에 보면 모든 대기업의 회장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회장 와이프는 다 뭘 가지고 있어? 갤러리 다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재산을 빼돌리는 그러한 하나의 도피처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또 뭐냐면 사단은 뭐냐? 사람의 단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단체.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면 축구 좋아하는 사람 모여있죠? 무슨 법이라고 그래? 사단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한방상 보러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는 이렇게 얘기해요. 배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있다? 사단법인이에요. 알겠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있다? 사단법인이에요. 사진 찍는 사진 작가 뭐예요? 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냥 다니지 말고 간판을 자세히 보란 말이죠. 앞에가 사단법인을 써야 했는지 재단법인을 써야 했는지. 재단법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학술이라든가 재산이 모여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이 토끼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부르이 토끼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그러니까 부르이 토끼를 하는 것은 무슨 법인을 한다? 재단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지금요? 알겠죠? 그럼 봐봐. 사단법인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모여 있죠? 한 사람의 의사표시 한 개잖아요. 근데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뭐라고 한다? 합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 계약, 두 개는 계약이죠? 계약. 쭉 가. 지금 의사표시죠? 의사표시가 지금 몇 개예요? 두 개죠. 쭉 갔더니 여기 계약이 있네. 계약이 있나요? 그럼 여기요. 이 계약을 가봐. 계약을 쭉 갔더니 의사표시가 한 개 있고 의사표시가 두 개 있네. 의사표시가 두 개인 걸 뭐라고 얘기해? 계약이라고 얘기해. 자, 그럼 지금부터 의사표시가 두 개면 모든 게 계약이에요. 모든 게 계약이라고. 여러분요, 학원. 여러분이 수강생 한 명. 학원이 원. 몇 명이죠? 두 개. 그러니까 계약이에요. 앞에가 이제 이름이 붙어, 이름이
이름이 수강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람이죠. 사람마다 다 뭐가 있어? 이름이 있죠. 계약도 다 이름이 있어. 여러분 택시 타고 오신 분, 아침에 버스 타고 오신 분 있어요? 버스 타고? 버스 타면 뭐 한다? 버스 기사 완, 버스 회사 완, 여러분 완. 몇 개요? 2개. 그걸 계약이에요. 무슨 계약이다? 버스는 데려다 주는 거잖아요. 싫고 운송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계약? 운송. 앞에가 그것만 묻는 거예요. 알겠죠? 할머니하고 콩나물을 사죠. 할머니가 1명이죠? 나 1명. 몇 명이죠 지금? 2명. 그러니까 뭐예요? 계약이요. 콩나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주인, 내가 월세 들어가려고 그래요. 집주인 1명, 나 1명. 몇 명이죠? 2명.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뭐예요? 계약. 앞에가 이름이 붙어. 매매를, 세대를 사는 것을 법에서는 임대차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가 그 말이 붙죠. 사고 팔고 하는 거 뭐죠? 매도인 매수 몇 명? 2명. 뭐라고 얘기해? 계약이에요. 이름이 붙어, 이름이. 뭐라고 붙어? 매매라고 붙는 거예요. 매매 계약. 이러면요, 두 분이 친하세요? 여기서 만났어요? 아니, 원래 친해요? 아는 분이에요? 그럼 봐봐요. 이분은 연필을 가져왔는데 이분은 연필 안 가져올 수 있죠. 그냥 올 수 있잖아. 첫날이니까요. 와가지고 뭐라 그래? 연필 하나 빌려줘? 공짜로 빌려준 거 있죠? 빌려 쓰고 그대로 다시 돌려주는 거. 그걸 사용대차. 공짜로 쓴 걸 사용대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 2, 몇 명이죠? 2명. 그러니까 뭐예요? 계약. 무슨 계약이에요? 사용대차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집에 가려고 하니 돈이 없어요? 택시 만원 빌려줘? 돈 한 사람 빌려달라고 하고 한 사람 빌려주죠? 그러니까 몇 개예요? 2개. 뭐라고 그래요? 계약이에요. 앞에가 붙어. 뭐라고 붙어? 소비대차라고 얘기해. 공짜로 쓰는 걸 뭐라고 한다? 사용대차. 알죠? 돈을 빌려준 걸 뭐라고 한다? 소비대차. 이렇게 얘기해.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가가지고요. 자판기 앞에가 자판기가 예를 들어서 자판기 우리하고는 뭐 자판기 없지만 자판기가 있는데 200원이에요. 뭐라고 그래? 옆에 갔는데 커피 한 잔 마셔. 200원 자기가 집어넣고 커피 한 잔 뽑아서 주죠. 공짜로 주죠. 공짜로. 그러니까 이거 마실래? 응? 줘. 그럼 몇 명이죠 지금? 2명이요. 2명을 말한다?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인데 어떻게 줘? 공짜로 주죠. 공짜로 주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증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란다? 증여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다? 일단 2가지가 있다. 그럼 무조건 뭐라고 얘기한다? 계약이다. 앞에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다. 모양이. 아시겠죠? 그건 중요하지 않죠. 나중에 하면 되니까. 중요한 것은 의사표시가 2개인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계약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2개 이상인 것을 뭐라고 한다? 합동행위다. 이런 봐봐. 그럼 계약하고 합동행위하고 지금부터 비교를 해. 계약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봐. 계약은 가비엘한테 이러면요. 어떤 친구, 이제 내가 아는 친구가요. 뭐냐면 그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는데 중개업소 권리금이 2,3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300이네? 야, 너 권리를 2,300이나 주고 들어갔니?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중개업소를 내놨거든요. 그러면 권리금을 다시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3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하도 깎아달라고 하니까요. 원래는 2,000 줬는데요. 2,300이라 해놔야지 2,000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300으로 내놓은 거예요. 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권리를 2,300 그러면 이쪽에서 그럼 2,300 줄게. 이런 사람도 있긴 있겠죠. 10중 8구 짱구가 아닌 한 이건 권리가 얼마짜리다? 2,000짜리다. 알아 몰라? 알죠. 그 정도는. 그럼 내 없어요? 그 정도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충분히 경험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래? 2,000원 못 줘요. 1,500원 몰라도 나는 이렇게 확 깎죠 또. 저쪽에서 놀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것이 보통이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아니 100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800을 깎으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난 못한다고. 내가 100이나 200이면 몰라도. 그럼 저쪽에서도 이것이 또 하면서 또 얘기하죠. 그럼 나는 200원 더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에 결국 결정이 되죠? 2,000에 결국 합의를 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건 뭐냐? 서로가 봐봐. 화살표로 보라고. 화살표로. 서로가 주고받는 거야. 이걸 대립이라고 그래. 대립. 서로가 주고받는 거죠. 서로가 싸우죠. 얼마 줄까 얼마 줄까 싸우죠. 근데 싸우고만 있으면은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싸우는 것이 나중에는 뭐가 있어야 돼? 뭐가? 합의가 있어야 되죠. 자 봐봐. 2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대립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뭐가 돼야 돼? 합의가 돼야 돼. 합의. 그것을 뭐라고 한다?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계약은 뭐다? 몇 개가? 2개. 2개의 의사표시 서로 뭐를 해? 대립해. 결국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한다? 계약이라고 얘기해. 그러면요, 합동행위는 뭐냐? 합동은 봐봐. 이러면 선거 봐봐, 선거를 보면, 여러분, 이번에 문재인 찍으신 분 있나요? 물론 없겠죠. 자, 봐봐. 문재인 대통령 찍죠? 그럼 어떻게 돼요? 봐봐.
서로 문재인 대통령을 찍기 위해서 서로 어때요? 표를 모아야 돼요? 서로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서로 한쪽으로 모아야 되죠? 이렇게 표를 모아줘야죠. 알겠죠? 이걸 뭐라 한다? 구심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심적이고 평행적이다. 중요한 말은 아닌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약을 서로가 대립하죠. 치고받고 싸우죠. 그런데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약에 내가 지원한다, 응원한다, 표를 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이 문재인을 응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표를 한꺼번에 표를 모아야 되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에 한 표씩 똑같이 그걸 평행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으는 걸 뭐란다? 구심적으로 해요. 튕겨져 나가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 원심력이라고 얘기하죠. 들어봤죠? 밖으로 튕겨 나가는 것. 안으로 들어오는 걸 뭐라고 그래? 구심력이라고 얘기하죠. 구심력. 알겠죠? 안으로 모이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표구심적, 평행적이다. 이것을 합동이라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합동행위는 뭐 하나만 딱 알면 되냐? 사람의 단체. 봐봐. 대한축구협회는 뭐예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대한태권도협회. 우리나라 태권도협회는 치고받고 싸우지만 협회 그러면 태권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무슨 법이라고 그래? 사단법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태권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같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평등하게. 그걸 뭐라 한다? 그것을 합동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딱 하나만 하면 돼. 합동행위는 뭐다? 사단법인 설립이다. 재단법인은 뭐다? 재산의 단체. 재산이 모여있다. 갤러리 생각을 해요. 그렇지? 갤러리. 자, 그 다음에 계약이다.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다? 2개다. 2개가 서로 어떻게 한다? 대립한다. 그러다 결론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거 정확하게. 그러면 단독마다 단독마다 일방행위라고 얘기해. 일방행위요. 여러분 혹시 일방통행 알아요? 일방통행이 뭐예요? 일방통행. 일방통행 이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일방통행 하죠? 이쪽에서 반대편으로 차가 오죠? 내가 비켜줄 필요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 일방통행은 차를 수리하고 싶으면 일방통행을 돌다 보면 반나절이 지나기 전에 공짜로 차를 수리할 수 있죠. 왜요? 왜요? 그럼요, 설거지 않고 차 끌고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거꾸로 일방통행 거꾸로 역주행한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해당 부분을 박아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차 수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상대방의 의사를 묻잖아. 묻지 않죠? 왜? 이게 일방이니까. 이 사람 물을 필요 없죠. 그냥 가서 박아버리면 되죠. 그거를 일방행위, 그것을 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를 물을 필요가 없어. 계약은 나는 이렇게 팔고 싶은데 너는 어떠니? 물어봐야 되죠. 상대방이 싫은데? 그러면 또 그래? 그러면 1,000만 원 깎아주면 어떡하니? 이렇게 서로 대립하니까 서로 묻고 주고받고 해가지고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일방은 상대방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끝이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끝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만약에 계약을 해지하죠. 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하냐? 나 너하고 계약 해지하려 하면 끝이지. 내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계약이라고. 알겠죠? 그렇게 하는 계약도 있어. 그걸 합의 해지라고 그래. 그런데 보통 계약은 해지할 때는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거예요. 너 잔금 안 줬으니까 나 너하고 계약하고 끝이야. 해지할래. 그러면 그냥 해지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한다? 1년 뒤에 돈 만들어줄 수 있는데, 구할 수 있는데 그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일방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의 협의를, 동의를 받지 않고도 모든 법률가가 끝나버리는 거야.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간단히 단독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일방행위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계약은 상대방과 사이에 의사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되지만 단독행위는 합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일방적으로, 일방통행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뭐가 있냐? 여기서 여러분요, 지금 뭐 다 설명을 알 필요는 없지만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하고 상대방이 없는 것하고 이렇게 나눠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것은 뭐냐? 지금 여러분요, 혹시 이런 말 들어봤죠? 해제한다 들어봤죠? 해제한다, 해지한다, 취소한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면제한다. 돈을 갚지 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상계한다. 상계가 뭐냐면 통치는 거죠. 봐봐. 갑일한테요, 돈 받을 게 1억이 있어. 의리갑한테 또 돈 받을게요. 6천만 원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1억 받았다가 6천만 원 갚아야 되겠어요? 퉁쳐가지고 4천만 받으면 돼요? 퉁쳐가지고 얼마 받으면 돼? 4천만 받으면 되잖아요. 퉁치는 걸 말한다? 서로 상자, 서로가 계산한다. 상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계. 알겠죠? 그래서 상계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뭐냐면 추인한다.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철회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 알겠죠?
동의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요 내가 지금 설명한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하나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취소한다 말은 들어봤죠? 취소한다. 그 다음에 해지한다 이런 것들. 면제가 뭐죠? 면제가 뭐냐면 나한테 어제 돈 1,000원 빌려갔어. 근데 오늘 돈 1,000원 갚는다고 막 지갑을 열어. 아 됐어 뭐 1,000원 가지고 그래 그냥 둬. 그걸 면제한다고 하는 거예요. 돈 갚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면제라고 얘기해. 그런데요 내가요 전에 내가 돈 100만 원 빌려준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요 이 집에요 농사 배추가 잘 돼가지고 배추를 내가 60만 원치 가졌단 말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60만 원 다시 갚고 100만 원 다시 받느니 예전에 내가 100만 원 빌려준 게 있으니까 오늘 내가 60만 원치 배추 가져왔으니까 김장 배추 그냥 퉁쳐가지고 얼마만 갚아? 40만 원 갚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서로가 계산한다. 뭐라고 한다고? 상계라고 한다고. 이해됐죠 지금? 퉁치는 거 알겠죠? 이것은 상대방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없을 때 하는 거 유언하고 유증하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아까 뭐라고 했죠? 재단법인은 뭐라고 했죠? 재산의 단체. 돈만 있으면 되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 이런 거 봐봐요. 혹시 여기 껌 씹는 분 없어요? 이런 강의를 들을 때는요 다른 시간에 껌 씹으면요 선생님이 노발대발 할 거예요. 자기 무시한다고요. 근데 민법 시간에는요 껌을 씹든 뭐를 하든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일단 저는요 공부를 할 때 졸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해요. 물론 내가 졸리지 않게 강의한 것도 아주 중요하겠지만 민법을요 막 이렇게 막 농담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하려면 끝없단 말이죠. 그러면 시간이요. 그것 때문에 강의하는데 여러분 혹시 졸리거나 그러면 이렇게 뭐 사탕이라든 뭘 가져오셔가지고 먹으면 되는데 제발 부탁인데 사탕 먹을 때 좀 째려면 한꺼번에 좀 째. 옆에 사람 미안하다고 찌지지직 하지 말고 더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은 집에서 가위로 잘라오든지 아시겠죠? 그거 말고 뭐 껌을 씹어도 괜찮은데 봐봐. 껌 씹죠? 껌을 씹으면 내 안에 껌이 있으니까 내가 소유자죠. 그렇잖아요? 그럼 껌 버릴 때 어디다 버려요? 상대방 입에다 버려요? 쓰레기통에다 버려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어 없어? 소유권을 포기할 때는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상대방이 있다면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버릴 때, 포기할 때 누가 있어 없어? 없죠. 그걸 상대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유언 봐봐. 유언. 아버지가 아들한테 유언서를 쓰죠. 유언서는요 살아있을 때 쓰는 거예요? 유언이에요? 죽을 때 쓰는 게 유언? 죽고 나서 쓰는 게 유언이에요? 살아있을 때 써야죠. 죽고 나면은 죽은 사람이 와서 유언서 썼단 말은 아직까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알겠죠? 세상에 이런 일이 아직 안 나왔어. 알겠죠? 살아있는 사람이 쓰는 거죠? 그런데요 유언은 살아있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쓰는 거죠. 그러면 유언서를 쓸 때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쓰니까 아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상대방이 있어 없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언서는 쓰는 것은 살아있을 때 쓰지만 유언의 효력은 죽을 때 죽고 난 다음에 효력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 효력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유언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요 유증이라고 하는 것하고 증여라고 하는 것을 구별을 해요. 증여는 뭐냐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이 공짜로 주는 거예요. 봐봐. 너 이거 가질래? 응 알았어 그거 줘. 그럼 몇 사람이죠? 이거 몇 사람? 2사람이죠. 그러니까 증여는 계약이에요. 간단하죠. 너 이거 가질래? 응 그럼 받을게.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돈을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어. 그걸 공짜로 준다? 그걸 증여라고 그래. 증여를 몇 사람이 한다? 2사람. 그러니까 뭐다? 증여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2개면 무조건 뭐라고 얘기했어? 계약. 이런 민법은 되게 간단한 것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 어렵게 가르쳐서 그렇지. 왜냐하면 민법은 사회 현상에서 발생한 것을 법률 용어로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알겠죠? 자, 2번째요.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이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재산이 있고 4가지 있단 말이죠. 빌딩 있고 토지 있고 집 있고 있단 말이죠. 내가 죽으면 이 집을 갑순이한테 줘라. 내가 죽으면 갑순이한테 의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일방적으로 써놓은 거죠. 내가 죽으면 이 집을 갑순이한테 주고 이것은 누구한테 줘라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살아있을 때 너 이거 가질래? 그럼 상대방이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린 그걸 뭐라고 한다? 계약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요 이것은 주긴 주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져가라 이 말이죠. 상대방한테 묻지도 않고 유언서에 쓰는 거죠. 변호사한테 그래서 사무실에 맡겨놓은 거죠. 알겠죠? 내가 죽거든 이 집은 갑순이한테 줘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물어봤어. 상대방한테 동의를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죠. 그러니까 일방적이죠. 그런데 지금요 이것은 이미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져가는 거죠. 공짜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둘이 합의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죠. 단독이죠. 단독이 지금 상대방이 지금 있어 없어? 죽고 나니까 없죠. 상대방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봐봐. 공짜로 주기는 주는 건데
살아생전에 합의로 가져가면 뭐라고 한다? 증여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 유언서의 작성에 의해서 가져가는 걸 뭐라 한다? 유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유증. 알겠죠? 그래서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유증은 상대방이 있다 없다? 없고. 알겠죠? 그래서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소유권포기, 이건 분명히 암기를 해야 돼. 그럼 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몇 번이나? 비교하는 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비교. 항상 여러분요, 강의는 시험에 어떻게 나온가를 알고 책을 봐야지, 책을 볼 때 그걸 이해를 한단 말이죠. 여기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게 시험에 나와.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첫 번째, 그러니까 뭐라 한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 1번, 2번, 3번, 4번, 5번이죠. 우선 이해됐죠? 그럼 봐봐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아닌 것, 1번, 2번, 3번, 4번, 5번이죠. 이렇게. 됐죠, 지금? 자, 두 번째 봐봐. 단독, 합동 얘기는 범위가 없다고 그랬죠? 단독하고 계약이 비교가 되죠. 단독하고 계약이 비교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 시험에 나오냐? 다음 중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게 시험에 나와. 그럼 뭘 찾으라는 거예요? 계약을 찾으라는 거죠. 단독행위는요, 이 두 가지를 다 합해가지고 단독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단독과 계약에만 크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아마 여기에도 문제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죠? 거기 보면은 문제가요, 여러분요, 어디를 보냐면 12번 한번 잠깐 봐봐. 12번. 그러면 12번을 잠깐 보면 거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12번에 1번 보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되어 있죠? 연결이죠, 연결. 이름 봐봐. 1번. 여기 봐. 추인. 여기 봐봐. 추인이란 말 있죠? 추인. 그 다음 바로 옆에 면제. 이렇게 있죠?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됐죠, 지금? 자, 그런데 14번 재밌는 말이니까 14번 한번 봐봐. 이것은 변리상가 하는 데에서 시험에 나온 건데요. 자, 법률행위는, 이런, 아까 봐봐. 여기 봐봐.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의사표시 말로 하는 것을 법률행위라고 그래.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 효과예요.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한계를 뭐라 한다? 단독이라고 얘기해. 단독. 한 개 또는 수개죠. 수개는 몇 개를 수개라고 한다. 봐봐. 2개 또는 2개 이상을 수개죠. 그러니까 한 개는 단독이고 수개는 뭐죠? 계약이나 또는 뭘 얘기한다? 합동행위를 얘기하죠. 됐나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한 개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이런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왜냐면 법률행위는 어디에 속하죠? 법률행위 어디에 속해?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어디에 속한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여기까지만 일단 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봐. 여러분이 지금은 이걸 읽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는 그림을 그러니까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으라 이 말이죠. 그림을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모든 것이 다 쉬워요. 모든 것이. 금방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단 뭐냐?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이 이 두 가지가 뭐에 속한다? 법률 요건에 속한다. 법률 요건을 뭐라고 얘기한다? 원인이라고 한다. 법률 효과를 뭐라고 얘기한다? 결과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 여기 이제 봐. 그러면 좀 봐.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이죠. 그러면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 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다른 말로 의사표시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그럼 뭘 찾아간 거다? 법률의 규정이다. 자, 법률 규정은 뭐라 한다? 봐봐.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불법행위요. 자, 민법 제 741조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 민법 제 131조인가? 131조 뭐 여기요 최고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알겠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봐봐. 여기 불법행위라는 게 있죠? 그냥 부당이득이라는 게 있죠? 이건 최고권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법률의 규정에 관한 것인데, 법률의 규정, 봐봐. 민법이라는 것이 법률이란 말이에요. 750조, 741조, 130, 131조 이런 것을 말한다?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은 민법 몇 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이해됐죠? 이 말을 한마디로 750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불법행위라고 그래.
741조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하냐? 부당이익이라고 해.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하냐? 채권으로서 이것을 준법률행위라고 얘기를 해. 준법률행위 이렇게. 준법률행위 이렇게. 알겠죠? 좀 이따 우리 시험에 다 배우니까. 이건 크게 이것만 일단 봐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민법 몇 조라고 되어 있는 것을 법률행위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한다. 알겠죠? 그럼 법률행위는 뭐다? 말로 하는 것을 법률행위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시장 가서 뭐 사고 팔고 하죠? 그걸 법률행위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학원에 올 때 버스 타고 왔죠? 그건 말로 했죠? 그걸 뭐라 한다? 법률행위라고 한다. 나 차 탄다며 이 말이죠. 우리가 편의점 가서 뭐라 한다? 껌을 사죠? 그걸 뭐라고 그래? 법률행위라고 그래. 왜? 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법률행위라고 한다니까. 그러면 시험에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요 19번 한번 봐봐. 여러분요 19번에 여러분 뭐를 보냐면 19번에 5번 봐봐. 5번 19번에 5번 봤어요? 19번에 5번은 민법 552조 딱 거기만 줄거. 민법 552조. 이런 민법 제552조를 뭐라고 그래? 민법을 뭐라 한다? 민법을 뭐라고 그래? 법률. 552조를 뭐라고 그래? 규정. 그걸 뭐라 한다? 써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를 해. 됐죠 지금? 그럼 밑에 봐. 맨 끝에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거기를 줄고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봐봐. 의사 여기 봐봐. 의사와 관계있는 것을 법률의 규정이라고 그래? 법률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답이 틀린 것이에요. 가운데를 읽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몰라도 민법 제552조란 말은 이게 우리 기출문제란 말이죠. 민법 제552조란 말은 법률의 규정이고 맨 끝에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그것은 뭐다? 법률행위라고. 그래 말이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하고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맨 끝에다 뭐라고 해야 돼?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한다 이게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다 이래야지. 왜? 민법 몇 조니까? 750조니까 그것을 552조죠? 그러니까 그것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다 이래야지. 의사에 근거한다 그러면 안 되죠. 의사에 근거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법률의 규정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 법률행위라고 얘기한다고. 자 그러면 한번 봐봐. 여러분요 우리는 모든 것이 똑같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들이 보면 법률행위라고 하는 말하고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말은 비슷비슷한 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말이라고. 법률의 규정은 법조문에 딱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법조문에 몇 조에 딱 나와 있는 걸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법률행위는 뭐로 하는 것이다? 의사 표시로 하는 것이다. 마음속의 생각을 결정을 해서 밖으로 드러내는 것 의사 표시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다. 이런 법률행위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법률행위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지금 봐봐.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첫 시간에 와가지고 이건 강의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학원에서는 3월 달에 드려야 될 강의예요. 알겠죠? 근데 지금 하는 이유는 이걸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을 볼 때 책을 보는 눈이 튀어요. 이걸 하지 않고 책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왜 이걸 암기하는지, 암기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암기를 어떻게 암기해야 되는지. 무조건 암기하면 뭐 하겠어요? 지금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거 아까 문제 봤죠? 그럼 상대방 있는 거 없는 거 따로 암기해야 되겠구나. 단독하고 계약을 따로 암기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야죠. 그런데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하고 또 다르구나. 처음에는 모르죠. 한 1000번 강의 듣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여기 있는 전체, 이 전체가 뭐예요? 이 전체가 법률행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뭐라 나와? 다음 주에다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다음 주에다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겠죠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은 하나 둘 셋 넷 이거 찾는 것이고 전체 법률행위 아닌 것은 하나 둘 셋 넷 이거 찾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요 뭐냐면 18번 한번 봐봐. 번호는 별로 안 좋은데 한번 봐봐. 18번 보면 다음 중 그 법적 성질이 줄거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것 줄거. 이건 무슨 말이에요? 봐봐. 오케이. 법률 행위를 묻는 것은 뭐가 아닌 것을 묻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은 이 말이에요. 그다 써.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은 이 말이에요. 이게 법률 행위를 찾아라. 이 말은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면 다른 거 다 모르죠. 다 모르는데 하나 1번 아는 게 있네. 1번이 말했죠. 상계. 여기 아까 내가 퉁치는 거 상계 얘기했잖아요. 상계 여기다 써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써봐. 거기다가 상계에다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썼어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상계 있죠? 상계에서 쭉 가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네. 쭉 가봐. 쭉 갔더니 뭐라 간다? 법률행위네.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때 이게 지금 국가고시 기출문제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계속 여러분요 11월달 첫 강의예요. 첫 강의인데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하겠어요? 나중에 자첩자 암기가 되는데 내 말은 책을 보는 눈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책을 볼 때 그냥 읽지 말고 그림을 크게 보라 이 말이죠. 이거 뭐야? 족보잖아요. 족보. 내가 밀항박씨거든요. 제가 기종공파거든요. 밀항박과 기종공파. 알겠죠? 28도수란 말이죠. 그럼 여기가 밀항박과가 나오고, 밀항박과만 있나? 밀항박과 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쪽 나누시잖아요. 나는 기종공파니까 파가 이렇게 나눠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뭐라고 그래? 밀항박과라고 하죠. 그런데 기종공파는 여기만 기종공파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하게 보면서 좀 더 거시적으로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강의 들을 때 어떤 형태로 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게 다 비교잖아요. 비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죠. 비교라는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요. 한 3월, 4월에 보니까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처음 강의를 들으니까 어려워 보이지 너무너무 이건 법이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암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참 9월, 10월이 돼도 여전히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 왜? 보는 눈을 가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냐? 중요한 것은 책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지 이게 나와요. 왜? 그래야만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이제 봐봐, 이거. 이 두 가지가 다 뭐죠? 이 두 가지를 다 묶어서 뭐라고 그래? 이 두 가지를 다 묶어서 뭐라고 그래? 법률 요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뭐라 나오냐? 법률 요건이 아닌 것. 뭘 물어봐? 원인이 아닌 것. 뭘 물어봐? 법률 효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요건에 뭐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법률 요건이 아닌 것 한번 문제를 한번 우리가 이제 풀어봤는데 어디가 있냐면 여러분 5번 봐봐. 5번 한번 봐봐. 여러분 5번을 보면 거기에 뭐라 나왔죠?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을 이렇게 돼 있죠. 옆에 줄 그어봐 그것을. 5번에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거기다가 여러분 뭐라고 써야 돼요? 이퀄 법률의 규정인 것은 이 말이죠. 아니 죄송해요. 법률 효과를 찾으시오 이 말이죠. 법률 효과. 법률 요건이니까 법률 요건은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법률 효과로서 뭐를 찾으라는 거예요? 법률 효과를 찾으시오 이 말이죠.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뭘 찾으라? 법률 효과를 찾으시오. 그러니까 아까 법률 효과를 뭐라 했죠? 두 가지만 암기하면 된다고 그랬죠? 등기 청구권하고 대금 지급 청구권하고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인데 봐봐. 5번에 봐봐. 5번에 이러면요. 여기 보면 여기 뭐라 나왔죠? 여기 봐봐. 여기 불법행위 나왔나요? 불법이 나왔죠? 2번에 4번에 부당이득 나왔죠? 부당이득. 그 다음에 사무관리라고 하는 거 있어. 사무관리.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사무관리도 여기가 있어요. 사무관리. 사무관리도 법률의 규정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러면 증여계약이죠. 계약이죠. 계약은 여기가 있어. 계약은 여기잖아요. 계약은 써봐. 거기다가 증여계약은 법률행위. 1번, 2번, 4번을 묶고 1번, 2번, 4번은 뭐다? 법률의 규정. 알겠죠? 법률의 규정. 증여계약은 뭐다? 법률행위. 1번, 2번, 4번은 뭐예요? 법률행위. 됐나요 지금?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뭐다? 법률 요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문제를 보면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법률 효과를 찾아라 이 말인데 법률 효과를 찾아라. 그런데 법률 요건 중에서 3개는 어디고 3가지는 법률의 규정이고
한 가지는 뭐고? 법률 행위고. 이 전체가 다 법률 요건이니까. 아닌 것은 뭐다? 법률 효과, 등기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는 원인과 결과로서 비교된다. 그 다음에 법률 요건은 또 법률의 규정과 법률 행위로 비교가 된다. 그 다음에 법률 행위는 단독하고 계약 두 가지가 비교가 된다. 그 다음에 단독 행위는 또 상대방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로 비교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나온 유형이 뭐냐? 법률 요건이 아닌 것, 이걸 묻는 거. 알겠죠? 법률 행위가 아닌 것, 여기에 있는 거 묻는 거. 그 다음에 단독 행위가 아닌 거, 뭘 묻는 거? 계약을 묻는 거. 계약을 찾으시오. 단독행위에서 상대방 있는 것이 아닌 것, 뭘 찾아? 상대방 없는 걸 찾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문제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문제, 네 가지로 문제의 유형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앞으로 수도 없이 강의를 듣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해가 돼. 암기가 되고.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뭐다?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 표시가, 뭐가 있어야 돼? 의사 표시. 법률 규정은 의사 표시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이 법률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법률 요건은 뭐하고 비교된다? 법률 효과하고 비교된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오늘 강의는 다 듣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이걸 좀 더 확대해가지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